독감 유행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 5년을 통틀어 가장 많았고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례적인 동시 유행으로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소아과.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기가 열이 5일 동안 막 39.8도 계속 열이 오르락내리락 낮지도 않고 계속 열이 올라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병원에서 독감 판정을 받은 환자는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독감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올 겨울 들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외래 환자 1,000명 중에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61.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주간 평균 6,000명대를 유지하는 데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아데노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 중입니다. 다양한 방역 조치로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례적인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 상황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한꺼번에 여러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중복 감염입니다. 중복 감염은 좀 더 일반적인 병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죠. 위중증으로 가기 쉬운 거가 코로나 감염이 있으면서 독감이 동시에 생겼다. 정부 합동 대책반은 부족한 감기약의 수급을 확인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유행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독감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대전의 한 소아과. 진료를 보려는 아이와 보호자들로 병원 대기실이 꽉 찼습니다.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요즘 이 병원에는 하루 700여 명의 환자가 찾고 있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 는 겁니다. 아이들이 기침도 심하고 열도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막내 걸리고 이틀 후에 둘째가 걸리고. 대부분 열과 기침, 콧물 증상을 호소합니다. 근육통과 기침도 많이 심하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 이미 독감 확정을 받았고 지금 학교도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지금 독감 확진이 돼서.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전국의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48.6명. 이번 겨울 유행 기준인 6.5명의 7배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표본 감시로 확인된 독감 환자는 600여 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보다 46배나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100여 명으로 한 달 만에 10% 이상 늘었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손 씻기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제 사람 많은 데서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방역 당국은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독감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원주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 대기실이 환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달 환자가 늘기 시작하더니 요즘엔 하루에 18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고열과 기침,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이 가운데 30명가량은 독감 판정을 받습니다. 열이 많이 나서 잠도 못 잤어요. 목 아프고 목이 붓고 아팠어요. 가래도 생기고.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독감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8.6명. 유행 발령 기준인 6.5명과 비교해 7배가 넘습니다. 표본 감시로 파악한 강원도 내 독감 환자도 지난달 말 106명으로 한 달 만에 39% 늘었습니다. 여기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다 코로나19까지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표본 감시 결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지난달 말 21명으로 한 달 동안 3배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수도 303명으로 같은 기간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목에 침 생길 때 그렇게 아주 기절을 할 정도로 막 아픈 거예요. 목이 얼마나 부었으면은 밥도 못 먹겠고. 의료진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병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폐렴이라든가 중이염 또 축농증, 후 미각의 변화 같은 증상들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발현됐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 요즘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도 이제 한동안 환절기기도 했고 계속 감기나 기침 이런 게 좀 심해졌다가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렇게 걱정돼서 이제 왔습니다. 특히 2급 법정 감염병인 백일의 환자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발작성 기침과 구토, 무호흡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백일에 확진된 환자 수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31명에서 올해 130명까지 급증했고 특히 광주의 경우 최근 2년간 환자가 1명도 없다가 올해는 15명 발생했습니다. 단체 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과 학교에선 백일해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집집마다 발송했습니다. 관내 학교 백일해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느슨해진 데다 백신 접종 면역력이 떨어진 점이 유행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방접종력을 확인해 보셔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소아의 경우에는 해당 나이에 필요한 100일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고 환자가 어릴수록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 9살 어린이는 일주일 넘게 열이 났습니다. 처음엔 열만 나더니 이후엔 독한 기침까지 따라왔습니다. 검사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한 뒤 상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기침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미 폐가 많이 이제 폐렴 상태가 진행이 됐다고 해서 좀 놀랐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국내에서 4년에 한 번 정도 유행하는 질환입니다. 5살에서 9살 어린이가 잘 걸립니다.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면 감염됩니다. 비말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발열과 기침 같은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증상이 3주 이상 꽤 오래 지속되는 게 다릅니다. 최근 한 달 새 입원 환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상당수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독감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겹치면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최근 독감 환자가 3배로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호흡기 감염증하고 중복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연달아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태국의 공주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당시 이 질환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 폐렴이 급속히 확산 중인 점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중국에선 이 폐렴 외에도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환자로 진료를 받는데 서너 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바닥에 앉아 수액을 맞아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급속히 유행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이 이 질환이 크게 유행했던 2019년만큼의 수준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없는 데다 국내에서 독감이 유행 중이고 중국발 변수도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 입원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고 또 동절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수급을 관리하는 관계부처와도 협력하면서 환자 진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은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다르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요즘 주변에 마스크 쓴 분 많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감 유행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선 소아 폐렴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지금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네. 실제로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네, 일단 올해
뭐 1월만큼까지 는 거는 아니지만 예. 지난달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인원이 늘었고요. 네. 주로 늘어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소아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늘었고 예.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에서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 그래픽 화면을 보니까 1000명당 45.8명 정도인 것 같은데, 자, 올 겨울에는 특히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예년과 비교했을 때 좀 특이한 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행의 축에 소아 청소년 유행하는 건 이제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요. 예. 올해도 작년처럼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유행이 좀 빨리 시작됐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넘어서 시작돼서 1월에 피크를 그리는데 예. 이제 작년처럼 올해도 11월에 이미 이제 유행을 시작해서 예. 이미 본격적인 유행 상황으로 넘어간 상황이라서 예. 유행이 좀 많이 빨리 시작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이 빨리 시작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픽을 보면 7살부터 12살 그리고 네. 13살부터 18살까지가 지금 의심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건데, 네. 자, 이제 지금 막 겨울 초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울 이제 막 시작이 되면 독감 환자가 더 늘 것 같은데 예방은 백신밖에 없습니까? 예, 가장 좋은 거는 백신이고요. 백신 네. 같은 경우에 뭐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은 거의 80%까지 예방이 가능하고 예.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5살 미만 아이들도 60% 정도까지 예방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중증 예방 효과, 특히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는 더 높습니다. 한 80%까지도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예방접종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올 겨울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네요, 무조건요. 하면 좋겠죠. 예.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중국은 지금 소아 폐렴 때문에 네. 비상입니다. 자, 이 소아 폐렴 정체가 뭡니까? 예,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이제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예.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세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고 바이러스라고 하기엔 좀 큰 약간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쯤 되는 거고 아주 매주 비정형적인 특성을 띱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폐렴이 발생하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매우 이제 뭐 근육통이나 전신 증상이 매우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는 2, 3년에 한 번씩 되게 큰 유행을 하게 되는데 예. 코로나19 3년 동안 한번 건너뛰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코로나 때도 한번 겪었지만 네. 전염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아 폐렴은? 예,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입원 환자가 거의 2배 이상 이제 예. 국내 감시 체계에서 늘어난 패턴이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 추이를 보면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네.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독감도 유행하고 있죠. 네. 마이코플라즈마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네. 두 호흡기 질환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기 증상이 거의 같다는 게 문제인데요. 처음에 예.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전신에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단을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신속 항원 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검출을 해야 되고요. 마이코플라즈마는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제 가래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구분이 좀 어려운 측면이고 예. 차이가 있다면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치료제를 쓰게 되면 대부분 뭐 빠르면 2, 3일 내에 좋아지고 뭐 좀 길어다 일주일 내에 좋아지긴 하는데 예. 마이코플라즈마는 폐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입원하는 경우들 늘어나고요. 예. 길게는 뭐 일주일 더 2주 정도까지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보다 훨씬 심각한 질환이네요. 예,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폐렴을 주로 유발을 하다 보니까 예.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폐렴이 유발된 경우는 중증, 소아에서도 중증 폐렴이 발생해서 중환자실 가는 아이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그런 좀 무서운 폐렴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걱정입니다. 독감 또 마이코플라즈마 둘 다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금 확산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과 대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자, 현장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제 외래에 내원한 아이들도 뭐 다 호흡기 증상으로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뭐 몇 시간씩 대기하는 애들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도 이제 폐렴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늘어났는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같이 업무를 보는 전공의 숫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교수 숫자 또는 이제 전문의 숫자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예. 입원 환자 보는 것도 많이 버거워하는 상황. 게다가 이제 중환자가 발생을 하면 24시간 동안 당직에 돌아가야 되는데 전공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직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이제 뭐 전문의나 교수들이 직접 당직 쓰는 건 너무 당연하게 됐고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당직을 못 쓰는 그런 날이 생겨서 중환자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종합병원들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병원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마스크 잘 쓰고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데 네. 지금 최근에는 호흡기 질환이 100일의 환자도 좀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자, 멀티데믹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멀티데믹이 됩니까? 이제 전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이미 본격적으로 유행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도 이제 막 이제 환자 증가되고 있고요. 예. 백일의 환자도 3년 동안 유행 거의 안 하다가 이제 환자 늘기 시작하고 게다가 지금 코로나19도 이제 6천 명대까지 떨어졌던 환자가 조금씩 이제 증가되는 패턴이어서 겨울철이 되면 더 늘어날 상황이라 거의 뭐 4-5가지 바이러스가 거의 동시 유행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들이 많다 보니까 소아청소년들의 입원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독감이나 코로나19는 이제 어른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예. 노인들의 발생이 늘어나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증으로 가는 경우나 뭐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은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